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비록 정부가 제안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보태주시고 노력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어제는 국회의원 선거일로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높은 투표율로 인하여 다소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투표장에서 1, 2m의 거리를 두고 차분히 줄을 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손을 닦는 등 모범적인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가운데 사전투표를 신청하셨던 인원의 81%인 11,151명의 국민들께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따라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투표소로 이동하고 일반 유권자와 분리된 동선 속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러 국가에서 선거를 연기하고 있음에도 철저한 방역 지침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무엇보다 현장에서 애써주신 투표 사무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료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캠페인명을 덕분에 챌린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캠페인을 상징하는 주요 이미지로 삼았으며 누구든지 개인 SNS 계정에 해당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저희가 캠페인에 배지를 제작하고 이러한 내용을 같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상징을 배지로도 제작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신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증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캠페인에 동참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방역, 의학 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두루 살펴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정과 더불어 이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활방역 지침은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일상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생활방역 체계는 지역사회 전파가 대규모 감소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의 시행 이전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차원의 제안을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11,151명의 자가격리자가 실제로 투표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총 6건의 이제 무단 이탈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3건은 고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례는 무단 이탈 중에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케이스, 그다음에 할인마트,
또 친구 집을 방문한 경우, 휴대폰 교체를 위해서 이탈한 경우 요 3건은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그 감염병의 차단과 예방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적 피로감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의 이 판단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에서의 방역 체계, 이것이 생활 방역의 이 기본적인 정의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러한 새로운 일상과 관습과 제도를 어떻게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그러면서도 안전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지침 등을 만드는 것이 이번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